엄마의 치맛자락. 유승희.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제 어릴 때 모습이 많이 떠오릅니다. 제가 엄마한테 했던 행동을 아이들이 그대로 하거든요. 어릴 때 엄마의 치맛자락은 제게 쉼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 다가오면 치맛자락 뒤에 숨고,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치맛자락을 만지작거렸으며, 시장처럼 사람 많고 복잡한 길을 지날 때면 엄마를 놓칠세라 치맛자락을 더욱 꼭 붙들었습니다. 그러다 치맛자락을 놓치면 마치 엄마를 놓친 것처럼 울곤 했습니다. 그 천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 놓지를 않았을까요? 그런 저를 엄마는 전혀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무게가 느껴지지 않으면 허전해했습니다. 제 아이들도 어디에 가든 꼭 제 바지춤을 붙잡으려 합니다. 뭔가 마음이 불안할 땐 바지춤을 잡고 제 뒤에 숨고요. 숨는다고 다 숨겨지는 것도 아닌데 우선 제 뒤에 있으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저처럼 말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저도 귀찮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건 아이들이 바지춤에 매달려도 그 무게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다른 집 아이가 제 바지춤을 잡고 매달리면 온몸이 휘청하며 무게가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아마도 사랑하기에 그 무게를 못 느끼나 봅니다. 예전에 엄마도 그랬겠죠. 엄마의 사랑을 직접 깨달을 수 있는 여자로 태어나 정말 행복합니다. 금지옥엽 내 아이. 정소영. 늦은 결혼 후 또 한참을 기다려 얻은 귀한 아이가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났기에 잘 키워보겠다는 일념으로 좋은 것이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인지라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골고루 영양가 있게 음식을 먹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런 제 마음을 몰라주네요. 또래에 비해 음식을 먹는 양도 적고 뭐든 잘 먹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영양제와 비타민으로 보충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같이 아이에게 밥 한 숟가락 더 먹이기 위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여전히 아이는 굳게 담은 입술로 보채기만 할 뿐 더 이상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혹여 어디가 아파서 그러는 것인지 걱정도 했지만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지치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 정말 결국엔 아이에게 체벌까지 하게 됐지요. 왜 이렇게 엄마 속을 태우느냐며 아이에게 소리를 치자 아이는 더욱 큰 소리로 울며 저에게 매달려 칭얼댔습니다. 더 이상은 아이를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리를 박차고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제 마음을 몰라주고 애태우는 것이 너무 밉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자신에게 더 화가 나더군요. 어떻게 하든 귀한 아이인데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참을 걸 하고요. 아이에게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늘 어머니도 제게 영혼의 좋은 양식을 권하고 잘 섭취하라 하셨지요. 그런데 저도 먹지 않겠다 투정 부리는 아이처럼 어머니 주신 양식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습니다. 금지옥엽 내 아이처럼 저도 어머니의 귀한 자녀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어머니께서 주신 양식을 바로 섭취해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사랑. 하성숙. 어려서부터 배앓이를 많이 했습니다. 한의원에 가니 몸이 차서 그런다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라더군요. 이후 제 몸이 차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엄마의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밤낮으로 제 몸을 따뜻하게 해줄 궁리를 한 엄마가 가장 처음 생각해낸 것은 잘 때 저를 꼭 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엄마의 품에서 잠이 들면 따뜻해서인지 아프지 않고 잠을 잘 잤습니다. 어느 날 엄마의 손이 빨갛게 되어 있더군요. 화상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엄마는 빙그레 웃으며 추워서 불 때다가 그랬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알게 됐습니다. 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밤새 장작불을 피우고 끓인 물에 물수건을 데워 제 차가운 배에 올려주다 그리 됐다는 것을요. 어린 마음에도 가슴이 아파서 화상약을 사 엄마에게 감사하다는 편지와 함께 드렸습니다. 엄마는 편지를 받고 제 도시락에 하트 모양을 새기고 쪽지도 남겼습니다. 뜨거운 불보다 널 더 사랑한단다. 아프지 말고 예쁘게 커서 좋은 데로 시집 가거라. 제가 중학생이 돼서도 엄마의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보충 수업이 늦게 끝나 집에 가면 밤이었습니다. 학교가 멀어서 집까지 1시간 이상 걸어야 하기에 늘 손발이 시리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마을 근처에 가면 랜턴 불빛이 항상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마중 나온 겁니다. 엄마는 준비해온 포근한 장갑과 따뜻한 손난로를 제 손에 건넸습니다. 엄마를 만나면 추운 겨울날에도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 엄마의 사랑 덕분에 이제는 배앓이를 하지 않죠. 지금은 곁에 계시지 않지만 추억 속 모든 곳에 엄마가 계십니다. 엄마의 따뜻한 사랑은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식지 않고 그대로니까요. 내가 건강하다면 괜찮아. 이진영. 어렸을 때 심한 천식을 앓았다. 조금만 뛰어도 숨이 턱까지 차올라 격하게 숨을 몰아쉬었다. 처음에는 내 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조금만 뛰어도 숨이 끊어질 듯 괴로운 것은 사람이라면 모두 그런 줄 알았으니까. 어느 날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며 신나게 놀았다. 한참 뛰놀다 보니 다시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함께 뛰놀던 친구들은 멀쩡했던 것이다. 당황한 친구가 엄마를 불러왔고 엄마는 얼마나 급히 왔는지 신발이 짝짝이었다. 그런 엄마에게 왜 친구들과 내가 다른지 물었다. 엄마는 몸이 좀 약해서 그런 거라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가 하던 일이 있다. 그건 달력에 내 건강 상태를 표시하는 일이다. 웃음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날은 내가 아프지 않고 잘 논 날이고, 슬픈 표정이 되어 있으면 아파서 괴로워한 날이다. 그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 엄마의 달력을 다시 봤다. 웃음 표시가 많았다. 그 옆에 글이 적혀 있었다. 우리 딸 많이 건강해졌구나. 너의 모습을 보니 엄마는 정말 행복하단다. 엄마는 내가 건강을 찾은 것처럼 씩씩하고 밝은 모습도
빨리 되찾을 거라 믿는다. 사실 내가 건강해진 건 순전히 엄마 덕이다. 천식에 좋다며 7달 동안 꿀에 절인 은행을 매일 챙겨주었는데 그 은행에는 사연이 있다. 엄마가 직접 따서 먹이겠다며 은행나무에 올랐다가 허리를 삐끗하면서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수일 침을 맞으며 고생했는데 그래도 엄마는 내게 은행을 먹일 수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이젠 내가 한 가정의 엄마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엄마는 내 건강을 살뜰히 챙긴다. 웃음 뒤에 숨겨진 희생을 잘 알고 있기에 날 향한 엄마의 사랑이 감사하면서도 애처롭다.